조회수가 갔어. 손님 오셨어요. 네, 누구세요? 고미코트 예약하러 왔는데요. 네, 고미카트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25살 권설아라고 합니다. 권설화 씨.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럼 어떤 고민을 커트해드려야 되는지 들어볼까?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고민 커트를 해드릴까요? 제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욕을 할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욕을 할까봐 무섭다고요? 네.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왜 이렇게 참한 분이 뭐 왜 그 무슨 말 하는 게 왜 어떤 말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언니들도 느꼈겠지만 제가 그 발음이 조금 많이 어눌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막 겉으로는 뭐라 하지 않아도 뒤에서 제 발음 이상하다라고 흉을 보거나 욕을 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나오게 됐어요. 발음 때문에 힘들다는 분은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니 발음이 어떻게 안 왜 좋은 발음이 건데? 원래 약간 죄송하지만 혀가 좀 짧은 편이세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게 희귀병이 있었는데 있어요? 희귀병이 있어요? 이게 신경섬유종이라고 알아요. 확률로 따지면 3,500명 중에서 한 명한테 발생되는 병이에요. 신경섬유종이 어느 부분에? 이게 약간 병이 사람들이 대부분 유전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돌연변이로 앓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뭐 몸에 커피색 점이 생긴다거나 혹이 생긴다거나 그런 병인데 제가 합병증으로 11살 때 뇌 양성 종양이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원래도 안 좋았는데 약간 그걸로 인해 안 좋아진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럼 또뭐 예를 들어 발음이라든가 그거 외에 다른 후유증 이런 건 없고요? 제가 이제 후유증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천식이랑 폐렴을 앓았었어요. 그거 진짜 힘든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약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그 사건. 네, 이제 그걸로 인해서 또 목소리가 그때 좀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도 안 좋고 발음도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면 걔 말하는 게 왜 저래라고 욕을 할까봐 좀 많이 무서워요. 어머나. 그리고 이게 치료법도 없고 치료법이 없어요? 치료법이 없어요? 없어요? 네, 이게 신경섬유종이? 아예 치료법도 없고 그럼 지금 치료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네. 그러니까 계속 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진행이 되는 거고 완치율도 없는 병이라서 세상에. 아우. 약이 그러니까 없어요? 복용하는 약이 없어요? 신약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비급여 대상이라서 비싸구나. 이게 2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2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2억인데 이제 완전히 보험이 안 돼가지고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아예 살 수가 없는 아니 약이에요. 2억을 투자해서 약을 먹으면 그 병이 완치가 돼요? 완치가 되기보다는 이제 뇌에 있는 종양이 커지는 거를 억제해 주는 약인데 그게 이제 비급여 대상이다 보니까 못 사는 거죠. 아니 그럼 설아 씨는 설아 씨의 그 병명에 대해서 정확히 언제 그걸 인지하게 됐어요? 엄마가 이제 부모님이 병을 알려준 거는 제가 고등학교 됐을 때 알려준 거예요. 왜?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알려줬을까? 너무 이제 병 같은 거를 알면 충격을 받을까봐 병원에서도 그냥 늦게 말하라고 굳이 알면 애만 더 마음에 상처받을 거니까 그렇지. 뇌종양도 생기고 천식에 폐렴까지 걸렸으니까 병원에서 뭐 얘 20살도 못 살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서 20살도 못 살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서 그냥 차라리 숨긴 얘기하지 거죠. 말아라. 아, 어머야 어머야 나 소름 돋았어. 그 정도로 되게 몸이 안 좋았군요. 네, 머리 때는 많이 약했어요. 근데 사실 눈치는 채고 있었거든요. 내가 어디가 안 좋다라는 거를. 뇌 종양이 있다는 거는 약간 그래도 반쯤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근데 이런 병이 있다라는 거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알게 되니까 그때도 어땠어요 마음이?
그때도 어땠어요, 그냥 속이 시원했어요. 속이 시원했어? 뭔지 알았으니까 드디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안개처럼 뿌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은 걱정돼서 이제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자기 속은 후련했어요. 엄마 나 왜 이렇게 낳았어? 이렇게 원망 안 했어요? 부모님 원망을 가끔 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아프게 태어났을까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이미 태어난 건데 또 부모님을 이렇게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니까 탓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어느 부모가 그걸 원해서 그렇게 낳았겠어. 엄마도 이제 뭐 아프게 낳아서 미안하다고 하고 엄마 마음 어떡해. 근데 이제 엄마한테도 말하죠. 엄마도 뭐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그래도 나름 그래도 건강하게 자랐으니까 이 정도면. 아 그럼 지금 뇌에 있는 게 지금 그럼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불안하겠다. 네, 불안함이 있죠. 왜냐하면 작년 10월인가 그때 병원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교수님이 딱 그냥 잘라서 말한 거예요. 이거 뭐라고? 완치 안 되고 지금 치료제 없다고.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정도로 계속 제가 사는 건가요? 라고 했더니 네가 지금 어려서 그렇지 이게 30 넘어서 지금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고 그때 그래서 그럼 머리에 계속 시약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 이제 종양이 커지거나 이게 악성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말씀 하셨어? 발음이 문제가 아니네. 너무 속상했겠다. 얘도 나이가 어린데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도 나 사실 정말 우리 그럼. 나이에 그런 얘기 들으면은 하늘이 무너지거든. 진짜 물론. 가슴이 덜컥 내려. 그때 심경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원래 맨날 어릴 때부터 아팠다 보니까 제가 무덤덤했거든요. 유치원 때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되게 유명했어요. 얘가 주사 맞아도 울지 않는 애라고 하도 이제 주사 맞고 입원하고 그러니까 이골이 났구나 아주.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들 사이에서 걔는 울지 않아라고 되게 유명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그런 말 듣고 나서 처음으로 만약에 심해지면 나 뭐 안락사 줄넘사라도 해야 되나 그 생각만 안락사 줄넘사라도 해야 되나 그 생각만 그러니까 막 그때는 진짜 너무 눈앞이 깜깜했었거든요. 당연하지. 희망이 없어서 이제 네.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7년 전에 MRI 검사 받았을 때는 그때 이 정도면 뭐 일상생활 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 그냥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자라고 했는데 이제 재검사는 받아야 되는데 무서워서 검사는 안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도 받아야지. 왠지 알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아.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되지. 그렇죠.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검사 받아봤자 이게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낫는 것도 아니고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검사 받으면 막 우울한 얘기만 교수님들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것도 싫고 네. 갔다 오면 또 우울해지니까. 뭔가 방법도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 아예 그냥 터널 안에 깜깜한 터널 안에 그냥 갇혀있는 그런 기분인 것 같고 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25살에 너무 대단하게 얘기를 지금 얘기하면서도 정말 꿋꿋하게 저 같으면은 막 계속 울고 짜고 할 것 같은데 그런 시기가 지난 것 그런 같아. 시기도 그렇지. 지난 것 같아. 무뎌진 어떤 그런 게 무뎌지고. 그러면 이제 설아 씨가 뭔가 이 발음 때문에 뭐 생활 속에서 좀 이렇게 불편한 일을 좀 많이 겪었었던 거죠? 이게 초등학교 때 이게 좀 몇몇 나쁜 애들한테 쟤는 발음이 안 좋아서 장애인이라고 쟤랑 같이 놀면 너네도 병들고 몸이 썩을 거라고 놀지 말라고 했거든요. 정말 초등학생다운 이상한 이야기 진짜. 그래서 어쩌다가 제가 실수로 뭐 물건을 만졌거나 뭐 사물함을 지나갔는데 왜 내 사물함 쪽 지나갔냐고 남자애들이 이제 갑자기 우르르 오더니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피멍이 들기를 하고 그래서 돌멩이를 던져서 입술이 찢어졌거든요. 그 남학생이 찢어졌거든요. 그 남학생이 입술을 선생님한테 말씀은 드리긴 드렸었어요. 그 선생님도 약간 눈치는 채가지고서 너 괴롭힘 당했냐라고 해서 말하니까 여자애들이 막 너 왜
괴롭힘 당한 거 선생님께 말했어라고 해서 그냥 탈의실로 끌고 가가지고서 한 번만 더 뭐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너 가만 안 둘 거라고 뭐 왜 고자질 냈냐 이러면서 약간 괴롭힌 거죠. 아니 그래도 또 얘기하지 그랬어. 그냥 그때는 너무 어렵고 어리니까 무서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죠. 근데 이게 평범하지 않기 어, 때문에 그렇죠. 보통의 친구들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고등학교는 제가 교정을 했었거든요. 교정. 그래서 지금보다 발음이 샜는데 그 같은 반 애가 제가 뭐 말하는 거 있으면 따라하는 애가 있었어가지고서 약간 그게 약간 상처가 됐어요. 상처 되지. 아, 그럼 지금 몇 살이죠? 25살이. 살. 그럼 25살이면 혹시나 사회생활 하는 거에도 약간 이제 문제가 있나요? 이제 학창 시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뭐 면접을 보러 갈 때 사장님이나 점장님이 혹시 발음이 원래 좋지 않냐, 원래 좀 말이 좀 어눌하냐 그런 말도 많이 들어봤고 어쩌다가 이제 뭐 고객님들 응대하는 알바를 짧게 한 달인가 2달 정도 했는데 진짜 어려웠겠지. 막 손님이 너 조선족이냐, 너 한국 사람 아니지, 왜 말을 그따위로 해라고 약간 소리를 지른 적이 있어서 그때 어머.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약간 사람들 만나는 일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 생각을 했어요. 지금 무슨 일이에요? 지금은 그냥 애쉬에서 주방 보조 알바를 하고 있는데 몸은 힘들기는 하지만 손님들 응대는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자꾸 그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우면은 그러니까 말을 사회생활을 그렇게 힘들지. 많이 안 해도 돼서 한 번 이제 말을 안 하니까 알바할 때도 말을 잘 안 하니까 점장님이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너무 말을 안 하니까 애들이 너 어려워해. 뭐 가볍게 대화라도 해라고 했는데 진짜 말을 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게 좀 무서운 것도 있고 굿 알바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이게 약간 발음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까 봐. 발음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눌하니까 사람 자체를 어눌하게 보는 건 아니까 그 걱정이 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말을 안 해버리는구나. 그러니까 말을 안 해버리니까 또 그거에 대한 또 문제점이 또 생기는군요. 네. 근데 그 그렇지. 발음 치료나 교정 치료, 언어 치료 이런 것들 요새는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치료는 안 해봤어요? 차라리 진짜. 제가 치아 교정도 3년 넘게 해보고 뭐 어렸을 때 엄마가 웅변학원도 보냈고 노래 다른 교정 클리닉도 해봤는데 이 병 자체로 생긴 거다 보니까 이게 훈련을 받아도 크게 드라마처럼 확 변하는 건 없다고. 그래. 근데 나는 이게 보니까 지금 말하는 게 너무 귀여워요. 응? 말 이렇게 약간 좀 애교가 많은 말투라서 그게 발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냥 제가 누군가를 만날 때 병은 자꾸 알리라고 그랬거든. 맞아.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야. 맞아. 아, 그럼 그리고 얘기를 함으로 해서 설아 씨가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뭔가 신경이 쓰이는 그런 발음들 이런 것들이 저 사람이 저런 것 때문에 저렇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말하는 톤을 들어보잖아요. 네. 발음이 조금 부족할 뿐이지 말하는 것도 모든 것들은 다 너무 충분해. 정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잖아. 너무 잘해. 아니, 그리고 표현도 심지어 그렇고.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말을 너무 정확하게 해.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저희가 이거 지금 몇 회를 했잖아. 몇 년을 했잖아. 몇 개월을 했잖아. 몇 년? 몇 개월? 몇 개월 하고 싶어서 몇 개월 했는데 이거를 버벅거리는 사람이 반 이상, 80%예요. 자기 얘긴데도. 근데 이렇게 이렇게 말을 들어봐도 너무 잘해. 우리 장 실장보다도 훨씬 얘기 근데 내 잘해. 말이야 인정. 진짜 나보다 설아 씨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화술이 좋아. 화술도 좋아. 그러면 칭찬해 봐봐. 주려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어떤 게 잘났으면 어떤 게 못났어. 다 가지고 태어날 수는 없거든. 그 어디 면접 보러 가서 얘기해요. 저는 어릴 때 병을 알아서 발음이 좀 부족하지만 난 너무 멋져. 그거 말고 다른 장점이 분명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은 공개하는 거야. 전 이것 때문에 부족해요. 하지만 다른 걸 잘할 수 있어요라는 거를 어필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어디든 면접 가서든 그게 또 어필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조금 자신감 갖고 하루하루를 우리 좀 행복하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언니들이 얘기한 게 좀 위로가 돼요? 어때요? 제가 항상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이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병이 3,500분의 1이에요, 확률이. 그래서 나는 뭐 3,500분의 1의 아픔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3,500분의 1의 행복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도 야, 했는데 뭐 이미 본인이 답을 하네. 아이고 오늘 그 멘트 나한테 주지 그랬어. 그거를 어떻게 나이가 지금 어쩔 수 미안해. 그래서 뭔가 그 3,500분의 1의 행복을 뭔가 오늘 받은 것 같아요. 진짜 세상에. 갑자기 또 이렇게 분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또 이게 있잖아요. 52만 5,600분의 귀한 시간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게 이 52만 5,600분이 뭐냐면 1년을 분으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 우리한테 항상 있다는 건 거지. 그거를 우리 설아 씨가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이미. 그래. 마지막에 웃네. 웃으니까 이쁘다.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그 MRI 검사 꼭 받으러. 그럼 검사도 하세요. 받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럼.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냥 겁나고 안 좋은 얘기 들을까 봐 병원에 안 가면은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병원도 열심히 가고. 응? 알겠죠? 아 힘들면 언니가 같이 따라가줄게. 감사합니다. 같이 손잡고 가자고. 이러고 같이 가줘요. 이러고 가줄게. 그러면 무서울 게 없어. 그래 MRI 지금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데리러 갈게. 그래. 나왔냐고. 그래. 그 앞에서 있을 테니까. 그럼 난 여기까지 마중할게. 우리 기운 좀 어떻게 이거 약간 그러니까. 끌어올려. 야 좋은 긍정 에너지 좀 그래. 드리자. 자, 우리 설아 씨의 행복을 끌어올려! 올려!